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바로 이번 강 중국어 인문 그리고 어법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네, 认识你们很高兴. 혹은 见到你们很高兴. 네, 자, 제가 한 말 지금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나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두 가지 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께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번 강은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중국어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한 어법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어 입문 단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중국어 문장을 하나 봤을 때 아주 쉬운 문장이라는 가정하에 그 문장을 봤을 때요, 성조를 지키면서 천천히 발음에 맞게 읽을 수는 있는 정도가 입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이제 쉬운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하오마, 네, 이런 것들, 니션티하오마, 네, 이런 뭐 질문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중국어로 말을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다면,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사말 정도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수업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입문 어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는 어법, 무슨 문법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중국어에서 성조와 발음을 다 완벽하게 끝내셨다면 정말 이 문법이라는 거, 어법이라는 건요. 정말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 어법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참 재밌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네, 너무 쉽고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어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이없어서 웃는 분들이 꽤 계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어법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수업을 조금 전반적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만 딱딱딱 맞춰서 내용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어 이제 어법이 됐던 뭐 회화가 됐던 단어와 문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강의에서도 역시요. 제가 조금 적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틀의 어법이라는 걸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와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틀을 공부를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요. 이 문법에 해당되는, 이 어법에 해당되는 예문을 여러 가지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이 공식만 하나 외운다고 해서 당장 중국인을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에 해당되는 이 규칙에 맞는 상황별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예시로 이렇게 쭉 다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제 스타일에 맞게끔 이 문장을 읽을 때 같이 읽는다든지 혹은 저보다 먼저 읽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조금 하시면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강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어순, 문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깐, 네, 그렇죠.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 놓으시고요. 이 문장들 한번 혼자 차분하게 해석을 해본다든지 읽어본다든지 하는 연습을 미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수업은 대부분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예시문, 네,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규칙과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칙들 여러분이 미리 염두해 놓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어 문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강의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칠판을 열심히 뚫어져라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눈이 아프죠. 그러니까 강의안을 또 보면서 네, 내용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틀 안에서 우리가 중국어 입문 단계 어법 공부를 진행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네,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잠시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크게 이렇게 세 부류의 학생들에게 조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입문 단계 회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现在几点? 지금 몇 시야? 라는 표현이죠. 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월 며칠이니, 뭐 너는 몇 살이니, 이런 아주 기본적인 회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중에서도 중국어 입문 단계에 해당되는 회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에게 네,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어 입문 단계를 한번 마치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네, 그대로 예문을 가지고 문법 설명을 제가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하게 아, 이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혹은 아, 이런 것도 또 있었네 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중국어 입문 단계 회화를 마쳤다라고 하면 아주 적극 추천을 하고 싶고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내가 비록 입문 단계를 마치고 중국어 회화 초급 단계까지 마쳤으나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국어 문법이라는 것이 조금 흔들린다 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셩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량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상 말로 옮기려고 하면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잠깐 고민이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기본적인 문장이 입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숫자 읽기 같은 거 중국어만의 수읽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는 분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국어에서 수읽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양사 이런 것들은요,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고급 단계에 가서도 아주 똑같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입문 단계의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주 기본적인 어법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보수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학생들,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어를 리스닝과 함께 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어법 수업이라는 걸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중국어를 말로 하면 웬만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내가 말로는 웬만큼 할 수 있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내 스스로가 왜 저 문장은 저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혼자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엄연히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왜 이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야지만 하지라는 규칙을 아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 수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강에서 바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칭 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강 첫 강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여러 가지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사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대사라는 건 한국어의 적절한 표현으로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우리가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어 수업을 듣는 만큼 조금 더 중국어에 걸맞는 표현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온다 하면은 아, 중국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명사라고 하면요. 대부분 주어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인칭 대명사, 그렇죠? 나, 너, 뭐 우리, 너희 뭐 이런 것들 인칭 대명사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 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로 여기, 저기, 그곳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장소 대명사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목조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선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네, 사실 별거 아니죠. 네, 그냥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다음에 나, 너도 아닌 바로 저 사람, 네, 그는 바로 3인칭이 되겠어요. 자, 우선 단수라는 거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我, 네, 바로 나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가끔 가다가 이 我, 나라는 발음과 그 다음에 네, 바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숫자 5, 네, 우라고 읽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두 발음을 네,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나라는 존재 어떻게 읽어요? 我입니다. 我할 때 그 바로 我예요. 자, 숫자 5는요. 우입니다. 우유 할 때 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음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나는 我죠.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어에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모든 것의 복수 형태는 똑같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는 먼이라고 읽어요. 경성입니다. 먼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무엇들이라고 복수형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무엇을 쓰고 뒤에 먼을 붙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바로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감사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라고 하면 我们이라고 하면 돼요. 我 뒤에다 먼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 볼게요. 짠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我们이 우리라는 건 다 아는데 짠먼이 우리라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구별을 할게요. 자, 我们과 짠먼은요. 엄연히 차이가 있는 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제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我们이란 단어와 짠먼이라는 단어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A가요. B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A와 B는 친구예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C를 만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B가 C에게 질문을 했어요. 你去哪儿?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你라는 건 바로 너란 뜻이죠. 그래서 你去哪儿? 너 어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C가요. 我去学校. 我去学校라고 했습니다. 学校라는 건 학교란 뜻이죠. 그래서 나 학교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C가 그냥 대답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묻겠죠. 뭐라고 물어봐요? 你们去哪儿?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你们, 네, 너희들이란 뜻입니다. 왜 你们이라고 물어봐요? 얘네는 지금 패거리가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你们, 너희들은 어디 가는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대답을 해요. 我们去学校. 我们去学校. 뭐예요? 우리 학교 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 B, C는 전부 다 어딜 가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A와 B에 해당되는 건 我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我们去学校, 우리 학교에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A, B, C는 전부 다 어디 가요? 학교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묶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咱们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我们이라는 건요, 내 패거리, 내 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은 혹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내 편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할 때는 我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 혹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뭐 옆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 싶을 땐 咱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구별이 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요. 나랑 너, 이 자리에 바로 단 둘만 있을 때는 咱们이라는 단어를 쓰면 我们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게끔 느껴집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라고 얘기를 할 때요. 我们보다는 咱们을 쓰시면 좀 더 친근감이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럼 구별이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我们만 하지 마시고요. 咱们도 좀 자주 활용을 해주세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음에 2인칭으로 올게요. 네. 자,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니, 바로 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이란 인사할 때, 니하오 라고 인사를 하죠. 너 안녕, 뭐 이런 뜻이죠. 자,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는 닌이란 단어가 있네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잠시 좀 적어볼게요. 한자는 너란 단어 니에다가 어때요? 이대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한테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 심자를 붙였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어때요? 너한테 내 마음을 담았으니까 존경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에 몇 개 없는 존칭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바로 닌이라고 했습니다. 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니하오. 그럼 편하게 인사하면 되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닌하오. 그렇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니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아주 일상적인 친구한테 말하듯이 얘기를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나보다 나이가 정말 많은 어르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께는 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선 당연히 상관에게는 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역시나 먼만 갖다 붙이면 되죠. 니만, 너희들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요. 자, 존칭어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선생님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닌먼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그냥 니만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3인칭입니다. 그 혹은 그녀란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타라는 건 그라는 뜻의 남자죠. 다음 밑에 타, 네, 역시나 발음 성조 똑같고요. 타라고 하면 여자의 그녀가 되겠습니다. 네, 발음이나 성조로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자는 앞에 사람인 부수가 있으면 남자, 그 다음 계집녀가 있으면 여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복수 형태 역시 몸만 갖다 붙여요. 먼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탐은 그들, 탐은 그녀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생뚱맞게 선생님 남자 여자가 같이 쓰면 뭐라고 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뭐라고 할까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네, 바로 위의 탐원을 사용하면 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칭 대명사 끝. 네, 끝났어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들만 아시면 그냥 끝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대명사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예문을 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닌하오. 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던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른한테 닌하오 인사하시고요. 다음, 我们是韩国人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네, 我们是韩国人. 자, 그랬더니 밑에 我也是韩国人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란 뜻은 뭐예요? 뭐뭐도 역시 란 뜻이죠. 그래서 나도 역시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 문장에 咱们都是韩国人
이라고 완성이 됐습니다.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我们是韩国人. 여기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C가 나도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A가 얘기한다고 칩시다. A가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국인이네 라는 뜻이죠. 네, 그때 바로 짠만 이란 단어를 활용을 했어요. 네, 이런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명사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 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지시대사입니다. 네. 자, 지시대사는요, 이것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저것,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요, 이것과 저것만 알면 다 끝나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것, 가까이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는 바로 쭈. 예요. 네. 자, 우리가 발음이 쭈라서 자꾸 저거를 생각을 하세요. 반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쭈라고 하면 바로 가까이 있는 이것이라는 단어고요. 자, 사실 우리가 사전이나 교과서에는요. 쭈라고 정확하게 이 한자에 맞는 발음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요. 쭈라고 발음하지 않고 쭈이 혹은 찌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찌라는 발음을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는데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쯔이 혹은 찌라고 발음을 하면 되세요. 네. 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꼭 많이 하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라는 걸 붙여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 것, 저 것이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자, 요때는 발음이 쯔그 라고 읽으면 되세요. 그러면 이것이란 단어가 되죠. 자, 역시나 중국 사람들은요. 저거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외국인들만 거의 저거라고 명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찌이거라고 발음을 해요. 제가 옆에 이렇게 또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너무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더 중국어가 자연스럽도록 조금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찌 혹은 찌이거 혹은 쩌이 혹은 쩌이거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에 저것 혹은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 네, 저것이란 단어고요. 다음에 네, 역시나 나라는 건 굉장히 사전적이고 교과서적인 발음입니다. 그런데 네라고 발음하는 것은요. 좀 더 일상 회화에 걸맞는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발음이에요. 자, 역시나 그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나거 혹은 네이거라고 발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셔서요. 这个 네이거라고 발음하시면요. 너 북경에서 왔구나 라고 바로 중국인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저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这个 네이거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자, 사람 그란 단어 타라고 하죠. 그녀는 타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것과 발음하고 성조가 똑같은데요. 동물한테도 그것, 걔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걔라는 건 멍멍이 걔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쟤는 이란 의미에서 그 걔는인데, 자, 이때 동물한테는 타라고 하면, 그것은, 걔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아주 많이 쓰고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해당될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그 다음에 동물, 우리 집 개는, 그것은 이라고 하면 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 지시대사에 맞는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입니다. 첫 번째, 这是什么?这是什么? 라고 적혀 있네요. 这란 건 가까이 있는 이란 단어죠. 그래서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那不是我的书.
那不是我的书라고 적혀있네요. 나라는 건 뭐예요? 저라는 뜻이죠. 저. 네. 不是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我的书. 저것은 내 책이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형만 문장을 보시지 마시고 부정형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밑에 这个很贵. 这个很贵. 네. 这个라는 건 뭐예요? 바로 가까이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很贵, 비싸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싸 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에 밑에 它是我的狗. 它是我的狗라고 했습니다. 자, 요 단어 타. 네. 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我的狗, 내 강아지야 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이狗가 개, 멍멍이라는 의미죠. 네, 狗. 그것은 내 개야, 내 강아지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예문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선 여기, 저기만 알면 되시겠죠. 거기랑 저기는요, 똑같은 단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거기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는 역시나 가까이 있는 장소죠. 사용하는 단어는 这儿이라고 합니다. 这儿이에요. 그 다음 역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这里. 这里라는 단어로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잠깐 제가 적어보면요. 가까이 있는 이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요. 这이죠. 这 가까이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这个라고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를 붙이면 사물입니다. 이것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这 뒤에 이번에는 네, 얼이에요. 이 단어는 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 뒤에 같이 붙으면요, 그냥 알 발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这儿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这里라고 하든지 하면 가까이 있는 여기, 이곳이라는 의미의 장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这라는 단어를 가지고 뒤에 다른 걸 붙임으로써 의미가 변하고 있죠. 네, 이것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역시나 저기 혹은 거기란 의미의 표현은 날 혹은 나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这是我家. 这是我家라고 했습니다. 我家라는 건 뭐야? 우리 집, 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这是我家, 여기는 우리 집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저기는 우리 집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那是我家라고 하면 되시겠죠. 혹은 那里是我家라고 해서 어를 붙이던 리를 붙이던 의미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朋友们都在那里. 朋友们都在那里라고 했습니다. 朋友们,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인칭 대사를 할 때 사람 뒤에다가 문 붙이면 복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我们, 우리, 그다음에 你们, 너희, 他们, 그들 이란 단어를 봤는데요. 그렇게 나, 너, 그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명사를 붙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 친구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朋友们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란 뜻이죠. 친구들은 都在, 또 모두 다, 在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두 다 저기에 있어 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대사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这里나 혹은 这里나 완전히 똑같은 단어구나.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런 거 확인해 주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것을 얘기할 때 这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这혹은 这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그러면 이번 강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강 여러 가지 대사 수업을 마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辛苦了，再见。